알면 할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 하이. 난 김범래야. 뭐야? 난 안느야. 있어요. 오늘도 댓글과 후원 먼저 읽고 시작해보면 계좌 후원으로 귀하신 분이 이렇게 계좌 후원을 해주셨는데 잘 듣고 있는 수학교사 우와. 수교. 앞으로도 잘 부탁. 이게 이제 반말 모드. 거의 이제 댓글 남기듯이 후원을 해주신 거지. 아,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그 입금자명 제한이 있어가지고 짧게. 중간에 잘린 것 같긴 그래도 한데 꽤 긴데? 그러니까. 최근에 댓글 남겨주신 분 같아.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후원을 해주신 것 같은데 1,000원 계좌 후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까먹었지만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 정기 후원. 리얼스톤 2님이랑 흥행홍님. 흥힝뿡 아니었나? 흥행뿡인가? 아니 너무 다르게 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느낌. 힝흥뿡이다. 힝흥뿡. 들렸어? 틀린 만큼 여러 번 불러드렸죠. 네. 좋아 좋아. 댓글 읽어볼까? 아 끝이야? 우리 후원 되게 저조하네. 이러면 저희가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댓글 읽어보면 플로 댓글에 뉴스브리핑 153회에 범례가 없다니라고 출근길 뽀삐 왈왈님이 달아주셨는데 범례가 없으니까 허전하셨나요 혹시? 아니 뭐 허전했다기보다는 내가 빠지지 않는다 항상 그런 이미지를 견고하게 갖고 있다가 이날 결혼식 때문에 빠져가지고 근데 범례가 없어도 뉴스브리핑 최근화가 되게 잘 됐어요. 뉴스브리핑 제가 최종엽 씨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 그 편집은 제가 했잖아요. 아 편집 내가 했지. 그러니까 편집이래. 그러니까 최종본을 내가 만들었는데 분명히 이거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 안느가 뉴브가 너무 길다. 맞아. 10분 언저리에서 끝냈으면 좋겠다. 15분. 그러니까 10분에서 한 15분 사이 한 12분 막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했는데 최종엽 얘기가 나오는데 둘이서 20분을 떠들고 있는 거야. 동엽이 못 참지. 내가 지금까지 편집했을 때 중에 제일 밝게 웃으면서 편집한 회차가 아니었나. 아니 너무 행복했다. 안느 웃는 소리가 끊임이 없는 거야. 그 무슨 감자 소년 얘기부터 시작해서 뭐. 다음은 신유다. 신유 아니야? 신유 누군지 투어스 몰라. 신유 몰라? 미안해. 보고한 투어스 신유. 투어스가 알았어. 누구야? 자, 만남은 이거 몰라? TWS? 와. 투어스라고 부르는 거야. 2WS가 아니고. 나 그거 처음에 트와이스인 줄 알았잖아. TWS. 아유, 듣는 사람들 답답하겠다. 근데 그 편이 유튜브에서 오늘 댓글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조회수가 600회가 넘은 거야. 그래서 어떤 게? 그 최종엽 씨 관련한 뉴스 브리핑이 우리 조회수 까발려졌네. 600이 높아. 600이 높다. 우리 이제 광고 다 끊게. 아니, 유튜브는 원래 좀 더 낮아서. 원래 유튜브는 진짜 낮지. 팟빵은 더 높은데, 훨씬 높은데. 지금 유튜브 기준으로. 유튜브 600이면 진짜 높은 거야. 유튜브는 우리가. 얘기였구나. 우리 다 합치면은 뉴브도 한 3, 4천 나와. 그치. 그치. 팟빵 기준으로는 훨씬 더 높지만, 항시 저조했던 유튜브에서 600회가 넘었길래, 어머나 잘 됐네라고 생각을 했다. 역시 즐겁게 방송하면 알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본인이 했지. 즐거워야. 본인이 즐거워야. 이게 진짜 그런 거 많이 느꼈어.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이 즐거워야 방송이 퀄이 좋아. 맞아. 그래서 다음에 신유 얘기를 보고 와. 알았어. 무조건 보고. 무조건 좋아할 거야. 사랑에 빠질 거야. 진짜로. 알았어. 흰홍뽕님이 정기후원 해주시고 계신데 댓글 남겨주셔서 읽어보면 밤 산책하며 듣다가 차도 사람도 아무도 없길래 무단횡단 하려고 발을 딛는 순간 어린이일 때부터 배우지 않아도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야 한다는 걸 알지 않냐는 말에 흠칫했다. 죄송하다. 빨간불에 건넌 어른이는 반성한다. 이거 법례가 한 말이지 않았을까? 맞아. 내가 한 말이지.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절묘하게 딱 무단횡단하는 차의 법례가 그런 말을. 그리고 저번에 이제 추로랭이님이 오셔서 이제 발제를 해줬는데 재밌었지. 그거에 대한 댓글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 피드백이 되게 좋더라 그거. 그래서 추로랭이님이 또 그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철학 커뮤니케이터니까 내가 그때 아마 그 본편엔 편집됐을 텐데 내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시대를 구분을 했으니까 시대별 대표 철학자 한 3명 정도만 해서
이게 고대, 중세, 현대, 뭐 근대, 현대 이렇게 4개 꼭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사실 사람들 머릿속에 철학자의 이름은 둥둥 떠다니지만 그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인지. 쇼펜하우어도 나도 읽고 처음 알았어. 이렇게 최근 사람이라는 걸. 되게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고로 이제 추로랭이님을 또 모셔야 되는 그게 생긴 게 조회수 혹시 봤어? 아, 그게 괜찮더라. 팟빵 조회수가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지금 높던데. 역대급 찍었어. 아, 그래? 최근 중에 제일 높더라. 왜냐면 최단 기간인 걸 감안하면. 아, 그치, 그래서 그치. 또 모셔야 된다. 우린 나는 철저히 조회수 그거기 때문에 이제 모셔도 된다. 그럼 넌 나가야 되는 거야. 야, 아직 우리 그러냐? 조회수 좀 보자. 요즘 조회수 좀. 생각보다 철학 컨텐츠에 대한 갈증이 좀 그러네. 있는 것 같아. 쇼펜하우어도 높아. 내가 쇼펜하우어 하자 했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못하지만 너가 하자 했지.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추로랭이님이랑 같이 해도 좋고 뭐 우리가 또 따로 철학 컨텐츠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상한 게 범례인 삿포로, 안느인 인도. 얘네가 또 높다. 여행 콘텐츠도 또 좋아하시고. 신기하다. 하긴 여행 얘기는 아니 근데 인도가 삿포로를 살짝 못 이겼거든. 인도가 삿포로를 못 이겼다. 삿포로는 그 무적의 르타오가 있어서 그래. 그 맞아. 내가 보기엔 다 들으신 분도 다시 듣는 거야. 다시 듣는 거야. 너무 이해를 안 돼서 범례가 뭐라는 건지 자기도 이해를 심지어 못해서. 삿포로 편을 건너뛴 사람도 다른 본편을 들어보니까 르타오 얘기 계속 하니까 대체 무슨 얘기길래. 대체 무슨 얘기일까? 역대급 절었죠.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너무 웃겼지. 또 웃기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쇼펜하우어 뭐 이렇게 추로랭이님 해서 철학 얘기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흐름을 타서 더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신니낭네님께서 뉴스 브리핑 덕에 주변에 아는 척 잘하고 있습니다.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댓글이에요. 이게 딱 우리 콘텐츠 수준이 아는 척 좀 하셔도 괜찮을 정도. 그냥. 그리고 뉴브를 좀 이렇게 이미 뉴브가 막 150회 넘게 갔으니까 계속 들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 기사들이 둥둥 떠다녀도 그게 한 가지 이렇게 화살표로 관통되는 느낌이 있어요. 뭔지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기사를 다 따로 읽었지만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결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뉴스가 재밌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남겨보고 오늘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소재라고 할까? 이 소재는 고민을 많이 했던 소재 중 하나인데 고민을 많이 한 이유는 굉장히 극한 대립에 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참 좀 약간 예민하다 그래야 되나? 민감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 지금으로서는 약간 ING는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때 겨울방학 하기 전에 셋이서 밥 먹으면서 이걸 차라리 방송으로 하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1시간인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했지 그때? 그때 오늘 주제가 뭐였지? 주제가 오늘의 소재가 소재. 마블 영화 얘기였나. 맞아.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한 1시간을 얘기했었던 것 같아. 재밌었는데. 그래서 이거 아깝다. 녹음 따면 방송인데. 맞아. 오늘 그걸 살려보자고. 그렇기도 하고 추로랭이님 왔을 때도 우리끼리 밥 먹으면서 우리끼리 또한 1시간을 떠들어가지고 추로랭이님 가만히 앉아 계시고 그때 추리님 죄송했어. 이거 진짜 곁다리 얘기인데 예전에 우리 셋이서 택시 타고 갔는데 한 1시간 동안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그 우리 택시 내릴 때 기사님이 뭐라 그랬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대화에 끼셨잖아. 마지막에 내리기 직전에 그때 결혼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가. 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결혼 상대에 대한 토론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 내리기 전에 잘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자기도 이제 그러니까 자신도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어서 청년들의 결혼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따뜻한 이제 어머니 기사분이셨지.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사석에서 이야기한 걸 연장선으로 오늘도 한번 소재를 가져와서 뭐 토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의견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 오늘 주제가 뭐지?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PC주의. PC. 이제 입에 담으면은 볼드모트처럼 내가 봤을 때 페미니즘 다음으로 이 PC가 올라가지 않을까. 벌써 막 우리 충대 PC충 돼가지고 막. 아니 근데 나는 이 PC주의도 그렇고 페미니즘도 그렇고 나는 이미 시대를 한 발자국 건너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 약간 한참 불타오를 때만큼
근데 PC는 오래 안 된 것 같아. 그래? 페미니즘은 이제 좀 오래된 느낌이 들거든. 이제 한바탕 이제 자리 잡은 느낌. 근데 PC는 사실 우리 인어공주 때만 해도 엄청 뜨거웠잖아. 그렇긴 하지. 근데 인어공주가 생각보다 오래 안 됐지. 오래 안 됐어. 1년도 안 됐어 인어공주. 그러니까 우리 PC주의로 이야기하는 게 처음은 아니기는 해. 왜냐면 우리가 인종차별 인종차별 얘기도 관련해서 했고, 안느랑 토론도 한번 했었고 인어공주 얘기도 했고, 했고 뉴스 페미니즘 브리핑 얘기했었나? 페미니즘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고 뉴스 브리핑으로도 안느가 PC주의의 최후였나? 뭐 그런 뉴스 브리핑 한번 나 없을 때 한 적 있고 인어공주 관련이었어. 뉴스 브리핑 또 안느가 했을 때 한국이 바비를 싫어합니다였나? 그 편에서도 이제 다 깔짝깔짝 나였네? 우리가 PC충 안 됩니다. PC층 안느 덕분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아예 주제로 삼고 본발제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허허. 그래서 사실 뭐 PC주의를 그냥 뭐 어쩌다 저쩌다 떠든다기보다는 그냥 사실 우리 세 명도 여기선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평범한 30대 초중반 세 명이잖아. 그치 뭐 그래, 인권 초중반을 왜 운동가도 아니고 중반이 왜 들어가 있어? 우리 초반이지. 30대 초반이라고 해줘. 그거 짚으면 중반이란 얘기야. 맞아. 나 이제 한 살 한 살 소중하고 한 살이라도 내리고 싶어.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너무 핫할 때 하면 또 생각 없이 얘기했다느니 뭐 맞아. 알아보지도 않고 얘기를 했다느니 막 이러니까 조금 식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조회수는 잘 나왔을 텐데. 우린 그냥 뒷방에서 그럼 우린 항상 어그로를 끌 수 있을 때 끌지 않고 다 어. 끝나고 약간 남은 불씨로 어떻게든 소소하게 찌꺼기 가지고 그랬더랬지 이러면서 다 꺼지는 불에다 부채질하면서 안 살아나나 이러면서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면 우선 그때 식사하면서도 우리가 PC주의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끼리 열심히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우선 내가 PC주의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어서 내가 부들부들했나? 부들부들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는 그러니까 PC주의가 실패 성공으로 연구를- 나눌 만한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 인어공주 얘기했어. 아니다. 우리 밥 먹으면서 워낙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인어공주는 아니었고 그때 뭐였지? 마블 얘기하면서 로다주 얘기하지 않았어? 로다주 얘기도 했고 캡틴 마블 아이언맨이 얘기도 했고 흑인이 그 얘기 아니야? 뭐 그런 얘기였어. 어쨌든 이제 나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PC주의가 실패했다. 사실 근데 앤서 말도 맞아. PC주의라는 건 사실 시대상 혹은 사조 같은 거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지만 내가 얘기하는 실패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야? 자본주의적인 실패라고 보는 거야? 아니야. 자본주의적인 실패도 있지만 사람들이 수용을 거부하기 시작한 거로 난 이해가 돼. 왜? 그냥 내가 이제 기사들이나 이런 걸 쭉 보면은 이제 기업들도 PC주의에서 한 발씩 물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기업들이 물러나고 이제 법례가 실패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것 때문이라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돈이 안 돼서. 예를 돈이 안 들면은 돼서. 사람들이 막 욕해 막. 그치. 왜 인어공주가 왜 흑이냐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인어공주가 그렇게 그러니까 못 되진 않았거든. 근데 근데 만약에 엄청 잘 됐어. 그러면은 기업에서 포기하지 않겠지. 그치. 노이즈가 있지만 이건 가져간다. 돈은 된다. 음. 라고 네, 했겠지만 맞아. 돈이 안 됐으니까 기업에서도 이제 놓는 느낌이 드는 그치.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실패했다는 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러면서 너가 뭔데? 갑자기 뭐 드림팀 너 끝나듯이 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상이 실패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지. 그치. 급진적인 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거지. 내가 느끼기에.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대중들도 거부감이 생기는 게 더 많은 것 같다. 옛날에는 맞는 말이네. 그런 건 좋은 운동이지라고 했다가 이제는 좀 너무 급진적이기 때문에 난 거부감이 든다. 약간 그런 쪽으로 조금 틀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을 떠냈다가 이제 밥은 밥대로 씻고 우리 밥 앞에 얘기대로. 두고 그냥 얘기만 주고 장창했었는데 그냥 밥은 잘 먹었어. 그랬나? 그래서 돈가스 먹고 있어. 그래서 나는 우선은 그때 얘기했던 건 그거였어. 잠깐 우리 그래서 오늘은 셋이서 PC주의가 성공했을까 혹은 실패했을까 뭐 그런 것도 혹은 있고 각자의 생각을 좀 얘기를 좋을 것 해보는 같고. 방송으로 해보는 걸로. 우선 내가 처음 오늘 띄고 싶은 거는 PC주의 혹은 페미니즘 포함해서 어쨌든 그런 소수자에게 좀 더 의견을 실어줘야 되거나 좀 더 힘을 보태줘야 된다라는 그런 사조가 마블이나 디즈니가 약간 전면에서 약간 그 선봉장처럼 서 있었잖아. 그치. 근데 나는 마블이 혹은 디즈니가
그 페미니즘이나 PC주의를 바닥으로 꼬꾸라트린 장본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야. 거기에 힘을 싣어준 게 아니고 거기에 편승하려다가 오히려 그 PC주의를 바닥으로 꼬꾸라트린 장본인이라고 난 생각하는 편이거든. 왜냐하면 그 PC주의라는 그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치. 뭐 백인만 막 예를 들어서 한참 얘기 나온 게 그거였잖아. 아이언맨, 토르, 캡틴 아메리카 3기 3대장인데 왜 다 남자고 백인이고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아 그래 그런 생각에 좀 동의를 해서 조금씩 틀어서 뭐 흑인 뭐 이렇게 히어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동양계 히어로가 나온다든지 그런 건 이해하지만 디즈니가 그걸 너무 안일하게 사용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서 안내가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디즈니가 그걸 안일하게 사용하면서 그 PC주의는 자본적으로 실패했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크게 박힌 거야. 오히려 그걸 천천히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를 만들 때처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그 캐릭터 하나하나에 서사를 부여하고 그 인기를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했으면 성공했을 거야. 근데 너무 급진적으로 뭔 서사도 없이 갑자기 동양인 히어로. 자, 좋아해. 동양인 히어로야. 약간 그런 거. 너네 이거 원했지? 우리가 해줄게. 뭐 캡틴 마블 이런 거 보면은 그 최근 영화 뭐지 그거? 그게 캡틴 마블이었나? 그 3명 나와서 여자 3명 나오는. 그게 마블 역사상 최악의 평가를 받았어. 그치. 뭐 보지도 않았어. 로튼 토마토 포함해서. 근데 난 그런 게 너무 아쉬운 거야. 왜냐하면 디즈니가 이 PC주의나 페미니즘이라는 정당성 자체에 뭐 사람들이 뭐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반대할 만한 거리는 잘 없거든. 그 운동이 급진적이냐 폭력적이냐를 떠나서 그 담고 있는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어그리를 할 텐데 디즈니가 그걸 너무 쉽게 사용했고 결과적으로 자본적으로 폭망했어. 그게 자본적으로 수익으로 폭망했고 영화 평도 폭망했고 그러니까 PC와 페미니즘을 들고 나오면 망한다라는 것처럼 그 문장이 뇌리에 박혀버린 거야. 사업적으로. 그래서 나는 너무 아쉬운 게 뭔가 어떤 그런 캠페인이나 운동이나 흐름을 끌고 갈 때 기업이 앞에서 나서면 이 꼴이 나는구나라는 게 좀 너무 아쉽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 자본주의적으로 실패를 한 게 실패처럼 보일 수 있기는 하지만 뭐 그런 기업들이 그런 의도를 녹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뭐 비판하기 어렵지 않을까? 근데 약간 우선 내가 봤을 때는 법례가 마블 디즈니만 놓고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실 마블이 최근 나온 영화 중에 잘 된 게 없어. 그치? 그러니까 정상을 찍고 그냥 계속 내려왔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여성 히어로들을 내세운 영화들이 개봉을 하고 뭐 유색인종이 내세운 영화도 개봉을 하고 한 건데 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기존 영화들도 다 망했지. 뭐 사실 뭐 그 전에 따지면 블랙팬서는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고 그리고 마블 디즈니에서 나와도 밥이라는 영화도 대흥행을 해버렸고 페미니즘에 약간 거의 페미니즘을 다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발레들이 있기 때문에 법례가 갖고 있는 이제 기업이 페미니즘이나 PC주의를 내세우면 영화가 망한다라는 공식이 실제로 존재할까 싶기도 해 대중들의 마음에 약간 법례가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사례들만 보고 섣불리 내놓은 대중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편견이지 않을까. 섣부른 일반화의 오류. 근데 나는 이런 기사들을 좀 많이 접해서 그렇게 생각할 걸 수도 있는데 우선은 많이 나오는 게 그거지. 그 맥주 버드라이트. 맥주 버드라이트가 버드라이트라는 맥주가 있어? 버드와이저? 버드라이트라는 맥주가 있고 그게 그래. 미국의 국민 맥주야. 그래? 진짜 처음 들어. 나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알 것 같아. 그 파란색. 완전 파란색. 알 것 같아. 버드라이트라는 맥주가 있는데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예전에는 마초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그런 캔맥주야, 캔맥주. 근데 여기서 성전한 여성 인플루언서에게 좀 버드라이트에서 이렇게 스폰서처럼 이렇게 했었어. 근데 그게 고객들한테 엄청난 반감을 샀어.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맥주의 이미지가 미국 남성 약간 그런 거였는데 이제 성전한 여성에게 이렇게 스폰서링을 하고 이걸 좀 마케팅을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거는 그 성전한 여성 인플루언서가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접근 자체가 이제 소비자들이 싫은 거지. 그런 접근을 해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싫었던 거겠지. 그리고 타겟이라는 그 수영복 브랜드가 있어. 타겟이라는 수영복 브랜드는 거기서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를 위한 수영복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성전환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남성이 여성이 됐을 때 그 생식기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치.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낭심을 숨길 수 있는, 낭심을 감출 수 있는 여성 수영복이라는 거를 게시를 한 거야. 판매를. 그리고 또 엄청난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좀 이미지가 안 좋아졌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벤앤젤이라는 그런 식품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PC주의의 한계를 정확히 찝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렌젤이 그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잖아. 맞아. 나는 PC주의라는 게 결국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누구도 강하고 누구도 약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제 모두가 평등하게 이런 거잖아. 근데 미국의 이제 독립기념일날 베넨제리에서 이런 글을 올려. 독립을 기념하지 않는다. 왜냐면 원래 이 미국 본토에 살던 원주민,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몰아낸 나를 기념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옳지 않다. 라고 트윗을 올렸나? 그럴 거야. PC주의적으로 보면 너무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했어. 어디까지 할 건데? 아니 그러면은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까지 내려갈 거면 그럼 원래 살던 야생동물은 원래 살던 풀과 목초지는 막 이렇게 이제 비꼬는 거지. 그래서 PC주의라는 게 결국은 출신, 인종, 성별, 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종교, 장애, 직업, 나이 다 초월하자는 얘기인데 난 이 베렌제리의 사례가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 아 이게 타협이 불가능한 그런 사조구나.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에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이렇게 소재로 가지고 와서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은 난 굉장히 폭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 미국인들에게. 미국 회사인 거 아니야? 그치? 미국 회사야. 미국 회사가. 근데 그 PC주의라는 거를 누군가 이렇게 다들 어그리 한다고 해서 그 정도가 다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까지 가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PC주의적으로 옳고 미국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에 미국의 모든 인종을 다 감싸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옳은데 그 둘끼리도 상충이 되는 거잖아.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소재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까지 가니까 이 PC주의라는 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너무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엔 한 점으로 모아지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앤서는 베넨젤이 저거 어때? 사례? 베렌젤이 사례 지금 들었을 때? 근데 나는 미국인이 아닌 입장에서는 솔직히 맞는 말이지 뭐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 왜? 궁금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궁금해서. 나는 딱 들었을 때 이제 법례가 짚은 부분이 약간 악플이 많이 달렸다. 이거를 짚은 것 같아. 근데 사실 나는 악플이 많이 달렸다는 딱히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예를 들면 자본주의도 악플이 많거든.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악플이 다 많은데 악플이 많았다. 이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고 뭔가 실패 사례다라고 가는 결론이 나는 공감이 안 됐고. 그리고 사실 이런 주의들이 나타날 때 유의미한 건 악플이 많이 달렸다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런 미국의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런 공개적인 트윗을 남겼다. 이게 유의미한 거거든. 근데 미국은 이제 그게 되는 나라인 거야. 그치. 뭐 악플이 많이 달리고 필요 없어. 뭐 베렌젤이 그래서 뭐 다들 보이콧해? 아니잖아. 잘 먹잖아 다들. 근데 우리나라였으면 진짜로 그렇게 됐겠지만 미국은 사실상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의 수준이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르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일어났다 혹은 일본에서 그런 게 일어났다랑은 좀 아예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 아마 뭐 방금 법례가 미국인들에게는 폭력적인 말이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고 그들은 그냥 약간 선 넘네. 뭐 선 이런 넘네도 정도로? 아니었을 거야. 왜냐면 그 나라 사람들은 어느 수준이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예전에 엄청나게 그런 어떤 민감하고 사람도 막 죽어나갔던 그 9.11 테러 사건이 있지. 그걸로도 조크하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sarcastic하게 뭐 빌라덴 관련해서 뭐 짤도 스스로 만들고 막 9.11 테러로 막 농담하고 막 이러는 나라라서 그거를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리는 좀 만무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 근데 우선 베넨제리는 그 트윗 하나 올렸다가 우선 많은 흑인분들한테 항의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증발했지. 이미지 실추, 마케팅 실패 약간 그런 이유로. 아 3조가 증발을 했다. 그 트윗 하나로? 그러니까 마케팅 실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마케팅이 맞기는 한 거지.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한 건 맞다. 근데 내가 짚고 싶은 부분은 3조 원을 날렸다 뭐 그런 것보다도 이 PC주의라는 이 흐름, 아니,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넓은 범위라고 난 느껴진 거야. 근데 나는 방금 사례는 너무 좁은 범위라고, 그러니까 너무 대표적으로 PC를 할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어떤 의미에서 너무 넓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PC주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뭐 인종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등등의 이유로 뭐 차별받지 아니해야 한다. 약간 그런 흐름으로 이제 난 이해를 한 건데 과거에 있던 네이티브 아메리칸까지 PC주의의 틀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다양성마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면 난 그건 갑자기 물음표가 뜨는 거야. 근데 이게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거야?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에서 광복절 축하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광복절을 축하하잖아. 그치. 근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광복절 축하 뭐 올리면 일본인들 난리 나는 거 알아? 난리 나지.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바이스 벌사로 비슷한 상황 아니야? 이해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거야? 역사적으로 아니지. 옳지 않음을 축하하지 말자라고 발언한 거 아니야? 뭐 그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라는 취지인 건가 이게? 우선은 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나열했던 사건들은 다 이제 PC주의로 인해서 반발을 샀던 사례들로 나오는 것들이라서 내가 가지고 왔던 거고 어쨌든 내가 느낀 건 그거였어. 어디까지 넓혀야 이제 PC주의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또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잘 안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대부분의 전 세계의 정치적 흐름이 스트롱맨을 뽑는 위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치. 어느 나라든 간에. 근데 그게 꼭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유럽에서도 스트롱맨. 그리고 이 스트롱맨을 지지하게 된 계기를 보게 되면 결국은 다양성을 존중했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지금 곤경에 좀 처해 있어. 독일이 대표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독일도 그렇고 스웨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에 찬성하고 다양성에 굉장히 포용적이고 특히나 이제 이슬람을 비롯한 더 다양한 종교에게 포용적이었던 나라일수록 지금 사회적 혼란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유권자였던 국민들이 스트롱맨, 보수적 스트롱맨을 찾는 거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치적 흐름도 바뀌는 걸로 봐서는 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흐름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결과가 생각보다 우리가 꿈꿨던 유토피아가 아닌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다양성을 포용하면 뭔가 새로운 유토피아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포용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결과물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요즘은 그 PC주의라는 게 시들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은 고립주의로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데 그렇잖아. 다 우리가 중요하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누굴 더 챙겨라는 생각들이 만연한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얘도 챙겨야 돼, 쟤도 챙겨야 돼, 저기도 약자고 여기도 약자야라는 메시지가 와닿지가 않을 뿐더러 그거를 셀링하는 기업들도 별로 만듦새가 좋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PC주의 자체가. 그치, 근데 납득시킬 필요가 없는 사상이지만. 그치, 그러니까 뭔가 PC주의가 실패했다는 이제 옳지 않다. 가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근데 그것만 이제 서로 갖고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맞는 건 아는데 지금 당장 내가 굶어 죽겠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지. 그 어떤 사상이 들어와도 이건 구원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립주의적인 스탠스를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게 어떤 나라이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한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인 없이 살 수 없고,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국가가 유지되지 못하는 나라들이 태반이란 말이야.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제일 심하고. 목전에 와 있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이런 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PC주의나 뭐 페미니즘 관련해서 언급을 조금만 하기만 하더라도, 뭐 티를 조금만 내더라도 막 공격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예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황 자체는
그런 포용성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살 수 있다는 거지. 살려면 여성들도 경제 환경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되고 외국인들도 많이 들여와서 그분들이 또 애써 주셔야 국가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좀 모르는 거지. 맞닿지가 않는 거지. 우리 상황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포용하고 수용하고 더 앞장서서 주장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 사상적으로는 더 고립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좀 아쉬운 포인트기는 해. 근데 약간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지구를 살려야 한다. 이거 누가 몰라? 그치, 다 같이 살려야 된다는 아니, 의식은 누가 몰라 있지. 이거를. 근데 진짜 뭐 지금 먹기 살기 힘든데 어. 비싼 친환경 재료를 어떻게 쓰냐는 거야. 그치. 그리고 소비 싼 거 있으면 그냥 사게 되잖아. 근데 이게 그러면은 친환경주의가 실패했냐? 아니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친환경주의처럼 이게 오라. 근데 그냥 눈앞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한 어떤 인간의 한계라 생각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근데 딱 얘기한 점에서 이제 좀 옆으로 물길이 딱 세면 지금 친환경주의 실패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 그린워싱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환경주의가 실패했다라는 건 내 주식 계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긴 거야. 친환경주의가 실패했으니까 지구를 살리는 거를 멈춰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다. 그건 그치, 아니지. 그치. 친환경주의 어떤 방법론이 잘못됐거나 예를 들면 텀블러 사기 위해 뭐 그런 거.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지. 친환경주의의 모토랑 꼴은 옳다는 거지.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사실 뭔가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이쪽 길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인간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이게 왜냐하면 전 세계에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옳게 생각하는 방향도 다를 뿐더러 그쪽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근데 나는 이 PC주의, 친환경주의 이런 게 실패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거 해봤자 나에게 이득이 없다. 근데 나는 이게 진짜 인간의 한계인 것 그러니까 같아. 나랑 뭔 상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진짜 한계인 것 같아.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나는 안느가 그 했던 얘기 중에 정말 감탄했던 얘기가 있어. 동양인이 PC주의를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나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PC주의 뭐 좀 좋은 말이긴 한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느가 동양인이 PC주의를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건 맞는 말이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 사회에서 동양인의 차별은 아직도 굉장히 심하거든. 특히 이제 텍사스 같이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에 가서 특히 백인 마을에 이제 동양인 한 명 뚝 떨어지면 이제 그 겟아웃 시선이라고 하지.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도 있는데 사실 동양인이 PC주의를 반대한다는 건 굉장히 모순적인 건데 근데 신기하게 대한민국도 PC주의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이게 필요하다 이거지.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안느 말처럼 이게 인간의 한계인가? 그렇지.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를 외계인들의 관점에서 봤다 생각을 할 때 그런 해석 많이 하잖아. 왜 인간들은 자기가 사는 지구를 파괴하면서 살지? 그러니까 왜 공멸의 길로 가지가 이해 안 될 수 있잖아. 좀 고차원적인 시선에서 보거나 좀 멀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인간이 계속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세상만 세상이잖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예를 들면 몇천 년 뒤에 우리나라 인류들이 살지 못하게 된대. 그래도 멈출까? 우리가 지금 소비하는 거랑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모든 것들을 멈출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니까 몇천 년이 아니라 2050년이면은 지구 망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 지금 한 20년 안쪽으로 살아가기 힘들 거고 뭐 부동산도 이제는 수면이 올라가는 걸 생각해서 부동산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뭔가 피부에 와닿을 만한 시기임에도 불구한데도 그렇게 막 전부 다 같이 막 실천하고 있진 않잖아. 나부터도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거지, 딱 거기까지인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뭐 외계인들의 입장에서 혹은 다른 차원의 사람들의 존재들의 입장에서는 지구 살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안 보이고 실천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세계 정부를 세워서 아니 인간이 어쨌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세계 정부를 세워서 단일 체계 안에 둔 다음에 법적으로든 권력적으로든 금지시키는 거지. 뭐 빨갱이다. 플라스틱 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인류의 멸종을
인류는 이렇게 멸종할 운명이라 생각해 나는. 더 선으로 가지 못할 거고 더 고차원적으로 굶으면서까지 지구를 살리지 못할 거고 눈앞의 이익을 외면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 다시 조금 PC주의로 돌아보면 아까 좀 정치 얘기 잠깐 했는데 또 기사를 보면 그런 말 많아. 지금이 보수주의의 제2의 전성기다. 진짜 호황이잖아. 호황이야, 호황. 근데 호황이야. 공감된다. 근데 왜냐하면 PC주의를 포함한 다양성과 그런 사회적 조화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주창하던 거는 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진보 계열이었단 말이야. 근데 진보 계열이 하자는 대로 전 세계가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 특히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아니야? 지금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도 많고 그리고 또 이런 진보적인 흐름이 유럽도 굉장히 강했었거든. 한 지난 10년 동안. 근데 이제 그런 정책들이 다 이제 사람들의 반감을 사면서 보수주의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 사실 진보를 꿈꿨던 진보와 평화와 평등을 꿈꿨던 사람들은 지금 한 30대, 40대, 50대의 사람들이야. 그치. 그러니까 한 20년 전부터 진보적이고 평등하고 민주적이고 그런 걸 꿈꿨던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가 지금 된 거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망하던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잠시 펼쳐졌어. 5년이든 10년이든. 근데 그 결과를 보는 지금 10대, 20대들이 보수로 돌아섰다는 거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지금 보수가 몇 퍼센트를 받고 진보가 몇 퍼센트를 받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나이로 한번 쫙 나눠보잖아. 그러면 젊은 층의 보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아. 이거는 신기하게 전 세계가 지금 다 그래.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껏 펼쳐진 이 결과를 불만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성장하는 시간 동안에 있었던 정권은 대부분 진보 정권이었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그 20대, 10대를 남녀로 나누면 보수를 지지하는 남성이 엄청나게 높아. 근데 이것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이거 너무 신기하더라고. 근데 사실 여성은 페미니즘 운동을 더불어서 사회 신장 운동을 계속하지만 아무래도 아직도 그 스트롱맨이나 마초주의가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고정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국가가 원체 많기 때문에 진보적인 성향이 좀 더 뚜렷한데 젊은 남성이 거의 보수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치의 흐름도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PC주의가 위기를 맞았다라는 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본적인 실패를 맞이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디즈니 뭐 사실 최전선에 있어서 자주 거론되지만 이제는 CEO까지 바꿔서 PC주의 거의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긴 한데 그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계속 그거에 어그리를 해주면서 나이를 먹어줘야 그 사조가 유지되고 확장되는 건데 그 흐름을 같이 성장했던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참 위기에 봉착을 했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참 신기한 것 같아. 왜 젊은이들은 진보적인 사회를 10몇 년 넘게 살아왔으면서 같이 성장했으면서 이제 와서 보수를 꿈꾸는가. 그게 지금 미국 포함 전 세계적인 물음표와 흐름 중 하나지.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근데 약간 뭐 깊게 생각하지 않고 흐름인 거 아닐까? 기성세대에 반대하는 거는 젊은이들의 본능이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 진보를 꿈꿨던 사람들도 이 개 같은 이 위에 어른들을 보면서 진보를 꿈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 그리고 그 밑에 애들이 그 우리를 보면서 자랐어. 그래서 아이씨 개 같다 저거. 저 진보 얘기하는 저 기득권들 저렇게 얘기해봤자 내 미래에 도움 하등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젊은이들의 그런 반대 말 기제. 그대로 세대 교체. 그런 흐름적으로 들어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진보든 보수든 항상 사이클이 있었고 뭐 그렇게 복잡한가 싶기도 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진보가 뭐 더 유지됐으면은 우리한텐 좋았겠지. 우리 사정이고 이 밑에 애들이 싫다고 하면은 뭐 이유가 있을 거고 할 수 있는 거는 그거에 맞춰서 뭐 정치가 새로 뭐 개편이 되던 뭐가 새로 생기던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 미디어 컨텐츠들이 PC주의를 활용할 때 느껴졌던 억지스러움 이런 것도 약간 조악함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좀 설득력을 잃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납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약간 어쨌든 지금 먹고 살기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이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기조가 더 강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 위에 세대들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럼. 그렇게 이상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뭣도 몰라,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했던 말들. 너네가 뭘 몰라서 그런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당할 때가 된 거지. 이제 나도 애들 보면서 와, 진짜 쟤는 어떡하냐. 이런 생각 하겠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라는 사람이 사실 되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긴 하거든. 지금이야 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인가 보다 하는데 그분 처음에 경선하러 돌아다닐 때 하던 말들 보면 우선 어떻게 기업인이 됐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ING로도 지금 하고 다니는 말들도 생각해봤을 때 별로 납득이 되지는 않아. 맞아. 좀 특별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세계의 영웅은 본인이 잘나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동조가 있어야만 그런 영웅이 탄생하는 건데 그치. 왜 사람들은 그 트럼프의 말에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지지하게 됐느냐 그런 걸 보면 이제 안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저기 뭐 진보주의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이민자도 잘해줘야 돼, 히스패닉도 잘해줘야 돼, 뭐 동양인들도 잘해줘야 돼,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열받는다. 이제 그런 걸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 그래서 나는 사실 PC주의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PC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말이 나온 지도 20년이 넘었어. 글로벌라이제이션. 우리 어릴 때 교과서에서 보던 단어지. 근데 지금은 없나? 세계 아니, 지금도 얘기하겠지. 있겠지만 지금은 세계화가 디폴트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 예전에는 세계 경영 이런 거 진짜 많았단 말이야. 대우자동차 세계 경영 막 이런 거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세계화라는 게 너무 당연해졌는데 내가 왜 PC주의에 대해서 그 메시지 자체는 어그리하냐면 세계화라는 말에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은 너무 배척이야. 너무 배척주의야. 그냥 재화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싶고 경제적 이득만 취하고 싶지 그 사람들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사람들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차라리 내 눈앞에서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야. 심지어 나한테 손해를 조금이라도 준다? 못 참아. 못 참지. 지금 사람들은 참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런 흐름이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 작은 위치에 그러니까 좀 국토적으로도 작고 아무래도 해외에 나갔을 때도 권력적으로도 좀 밀리는 국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PC주의가. 그 메시지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대한민국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야. 나는 그 메시지가. 근데 그게 저물고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서 PC주의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세웠던 도시였던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이쪽도 지금 그 순이탈 주민 순이탈이 굉장히 높아졌대. 근데 그 주민 순이탈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뭐 이탈을 한다고 치고 어디로 가느냐? 텍사스를 비롯한 보수 쪽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주로 많이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근데 물론 그 이동의 이유가 난 보수 지역으로 가겠어 이게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보와 평등과 다양성을 외쳤던 주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마약에 찌들어 있거나 약간 그런 결과를 초래하면서 이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